위축된 영화계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영화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캠페인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영화 팬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동참하면서 더불어 지인들에게도 안부 인사로 마음을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승환 씨에게 안부를 묻고 싶네요. 저요? 네. 저는 요즘 집콕하느라 온몸이 근질근질한 걸 액션 영화로 풀고 있습니다. 아하. 오늘 저와 함께 조선 최고의 검객이 돼보는 거 어떠세요? 달빛마저 자취를 감춘 조선의 한 다른 관료들은 이미 반정군에 합류한 것 같사옵니다. 신하는 왕을 바꾸고 외세의 조총은 백성의 심장을 뚫으니 숨죽인 비명과 저항할 의지마저 꺾인 어둠의 시대. 조용히 살 거예요. 그가 비로소 눈을 뜹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겠나? 혼돈의 세상이 불러낸 남자. 검에 미친 자라더니 그의 봉인된 칼날이 다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혼돈과 어둠마저 베어낸 그 잔. 나에겐 그 아이가 날아요. 조선 최고의 검객입니다. 아버지 어때요? 이제 내가 훨씬 낫죠? 돈이 많이 나왔어요. 세상과 멀어지려 산속에 들어왔지만 정작 멀어가는 건 태율의 눈이었죠. 또 그래요? 괜찮아. 어여 가자. 딸의 근심 어린 시선이 저작거리로 나가서야 비로소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그 사이 그가 속세에서 살았던 유일한 흔적을 찾습니다. 이거 귀신이라도 본 기분이군. 사라질 때도 그 표정이다니. 다른 관료들은 이미 반정군에 합류한 것 같사옵니다. 이런 것이 궁궐만은 아닌 모양일세. 과거 광해의 호위무사였던 태율. 무인이란 게 고작 이런 거요? 물러서거라. 칼끝에 실린 서로 다른 신념이 날카롭게 충돌한 그날,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나라가 다시 고통에 놓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도 세상에 등을 돌렸죠. 조용히 살 거예요. 지금처럼 평범히. 하지만 나라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는데, 어라, 무사히 칭하자니이나 방방보이고지 구타이 한반. 방주에 대한 명망은 익히 들었습니다. 명과 대립하던 청나라가 시시각각 조선을 압박하고 자이사인스만비 차우야니와 달리 황조 구루타이는 조선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죠. 조선인 포로송화는 한 명당 여자 은 25녀, 남자. 저들의 요구가 갈수록 터무니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이러다간 우리 자식들까지 공료로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대가? 젊은 처자를 말이옵니까? 그렇다면 마침 적당한 아이 하나를 만나긴 했습니다만. 조정을 장악하던 실세 이모교는 딸을 공녀로 보내지 않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데, 참말이십니까? 진짜 병수별만 들면 사신단의 통에 약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 뭐는 못하겠습니까? 호의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모른 채 태옥이 제안을 받아들인 그 시각. 우리 태옥이 어디 갔는가? 아까 화산당에서 찾아 데려가던디. 아버지에겐 어쩌고 할 것이냐. 아버지 눈도 뜨고 높으신 분 수양딸로 잠시 들어가 사는 건데 왜 허락을 안 하겠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구루타이 부하들은 선을 넘는 행동을 일삼고, 따위 잡배들 짓거리가 방주의 뜻입니까? 지금 방주님을 잡배라는 것이냐? 좀 전의 행동이 이런 도발을 위해 벌인 일인 듯 곧장 대결로 이어지고, 호기롭게 검을 꺼내들었지만 청나라 사신단을 꺾기는 역부족이었죠. 저희 당신 아이시안. 그때 여자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히 태옥을 위협하는 자의 앞을 막아선 건 아버지 태율이었습니다. 아픈 아비 약구한다고 잠시 들러나이요. 뭔 모르고 한 짓이니 그만 용서해 주시오. 뭐냐? 그럼 니놈이 대신 무릎 꿇고 기어와 사죄하거라. 세상의 유일한 가족인 딸을 지키고 조용히 살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지 오래. 그래, 내 니놈은 보내주마. 그러나 버릇없는 이 딸은 내가 좀 품은 후에 보내야겠다. 그 순간
탑시쿠바 사인산비. 태율의 무사의 기지를 읽은 자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가 오랫동안 잠재웠던 본능이 일제히 깨어나는 순간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눈 깜빡할 새에 쓰러지는 동료를 본 순간 그들은 결코 건드려선 안 될 자를 건드렸다는 걸 알았죠. 조선 제1의 검객이 되어 돌아온 배우 장혁. 죽이고 살려는데 이웃 따위가 어딨어? 대역 없는 화려한 액션 연기로 추노에서 날 것 그대로의 거친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이 좀 많이 닫혀 있는 역할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 검이란 그저 찌르고 베는 거요. 검객에선 세상과 단절한 은둔 고수의 절제된 감정을 담기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검술 연습을 했다는데요. 그 결과 새로운 장혁표 액션이 탄생. 검에 미친 자라더니. 화려한 검투 대결이 펼쳐지는 만큼 그 무기도 특별한데 태율이 쓰는 검은 양날검으로 적을 베는 것은 물론 가운데 파여진 홈으로 상대방의 무기까지 뺏을 수 있죠. 이 외에도 각 캐릭터들의 특성에 맞는 무기들이 등장. 마치 게임 속 캐릭터들이 싸우는 것 같은 짜릿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벌러란 다섯 검기사 로마 바이비 더러운 걸로 벌어보도록. 청나라군의 총구는 한 사람을 향하고 높으신 분 수양딸로 들어가 몇 해 병수발만 좀 하면 된다네요. 널 팔아서 내 눈을 고치란 말이야. 그만 쉬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자. 가려면 아버지 혼자 가요. 자신의 눈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는 딸이 안타까운 태율. 그 시간 수기의 짐은 마짐없이 생겼느냐? 예, 대감마님. 사실 태옥을 집으로 들인 대감의 속내는 따로 있었으니 아씨께서 나오신데 자신의 딸과 태옥을 바꿔치기에 공녀로 대신 보내려 했던 것인데 불시에 들이닥친 청나라 자객들. 그들의 목적은 딸을 죽여 태율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 아비 덕에 자식이 먼저 죽겠구나. 이것이 곧 몰려올 피바람을 예고했으니 트로발로 알바도에 끓는 점에 도달하고만 인내심. 딸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은 어느덧 애써 채워둔 족쇄를 잘라내고 마침내 세상 천지를 진동시킬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내 딸 어딨어? 전날 데려간 공녀들을 찾기 위해 조선 군관을 끌고 찾아가지만 우리는 조선의 군관이다. 잡아간 대감님의 여신소를 검대 총의 싸움. 그 끝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죠. 감히 청황제에 사신단 거처에 검을 들고 쳐들어왔으니 네 임금도 아무 말 못할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모습을 드러낸 건 조선 제1검 태율. 얼마 전 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던 그때 그가 아닌 미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실. 태율은 딸의 실종과 관련된 그 어떤 누구도 살려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총부대가 합세하고 조선 제1검에겐 총마저도 무용지물. 그의 칼끝이 향한 곳에서 어김없이 붉은 비가 내립니다. 트로발로 분노의 칼춤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런데 하필 이때 앞이 흐릿해질수록 딸을 찾으려는 마음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그를 다시 깨운 건 딸. 딸을 위한 칼의 향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이란 그저 찌르고 베는 거요.